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쾌하고 유연한 아메 작가 홍정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공유하겠습니다. 자료 보이시나요?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제목을 맞춤형 헬스케어 시대를 열어가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전을 해도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를 주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건강관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 운동하고, 그죠? 좋은 과일 채소 먹고, 그리고 물 마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국가가 진행하는 건강 검진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과연 건강관리일까요? 질병관리일까요? 혹시 건강검진 받으시면서 당신의 건강을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세요라고 안내 받아보신 적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것을 간증하는 Recording in progress. 자료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노인 실태 조사입니다. 65세 이상의 만성질환 보유율을 보시면 만성질환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앓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병을 말하는데요. 만성질환이 한 개 이상인 사람이 84%에 달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만성질환이 3개 이상인 사람도 28%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사이인가 한 60세나 65세쯤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아픈 것으로 노화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보시면 연간 국가 노인 의료비도 45조 8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장수라는 말 자주 쓰지 않습니다. 단순히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즉 건강 수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여기 지금 자료를 보시면 미국인과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이 5년 정도 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건강 수명을 보시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즉 아픈 상태로 말 그대로 병병병 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인 유전자 코드 빅데이터라고 해서 2001년도부터 2012년까지 2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의 건강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색 부분에 있는 사람은 건강한 상태인 거고요. 노란색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건강인. 예를 들자면 당뇨 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빨간색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년 추적 조사를 했더니 결국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1년도 당시에 이미 질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시면 남녀 똑같이 10년 후에도 100% 모두 질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영역에 있는 반건강인 상태들도 보면 남자는 10년 후에 보니까 92%가 질병을 앓고 있고 여성은 78%가 역시 질병을 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질병을 앓게 된 다음에는 너무나 어렵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방이 필요하고 미리미리 사전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65세를 기점으로 삶의 질이 하락하고 만성 질환을 앓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헬스 앤 웰리스라고 하는 죽는 날까지 정말 9988 234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인간이 누구나 다 불로장생을 꿈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19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인간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대대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염기 서열을 딱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죠. 왜냐하면 초파리는 하루살이인데 17,000개의 기능 유전체를 갖고 있는데 고등동물인 인간은 겨우 2만 4천 기능 유전체라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러면 이 인간의 고도화된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할 수 있나 하고 연구를 해 보니까 장내에 있는 미생물이 초파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인간의 기능 유전체는 24,000 개인데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의 기능 유전체는 그것의 200배 이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너무나 많은 기대 속에 유전자 지도를 읽어드렸고, 그런데 사람마다 유전자 차이가 0.2%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이로써 유전자만으로는 질병 정복이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졌고, 그러면 관심이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 몸에 있는 미생물 유전자, 즉 100배 정도 많은 이 미생물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메치니코프 아시죠? 1908년도에 이분이 노화의 과학적 기초를 수립하는 과정에 불가리아 사람들을, 그 당시에 워낙 장수 마을인 불가리아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이 많구나. 그러면 결국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유산균을 섭취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생명연장이라는 내용의 책이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메치니코프라고 하는 그 유산균 광고할 때 생명연장의 꿈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 패러다임의 변화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만으로도 이 소위 말하는 비만과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 연구 자료는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과 항생제와 비만이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일반 쥐에게 둘 다 임신을 했는데요. 이 임신한 쥐에게, 한쪽 쥐에게는 아주 저용량의 페니실린을 투여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끼를 출산했는데 그 새끼가 굉장히 비만인 상태의 새끼가 나왔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진짜 마이크로바이옴의 문제인가? 아니면 항생제의 문제인가?라고 하면서 또다시 2차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일반 정상적인 쥐의 분별을 이식시키고, 그리고 이 뚱뚱한 비만인 그 쥐의 분별을 이식시켰더니 그 쥐들도 역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비만한 쥐가 되더라.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항생제의 위험에 대해서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실험은 요 두 사람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즉 일란성 쌍둥이라는 건 유전자가 동일하다는 뜻이죠. 근데 사진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한 사람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한 사람은 굉장히 초고도 비만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사람의 분변을 역시 실험지에게 이식을 시켰더니 똑같이 먹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식받은 사람 상태가 똑같이 이렇게 뚱뚱한 쥐가 되고, 그리고 이쪽 쥐는 이 건강한 상태임을 알 수 있게 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2년도 헬스 조선에 나왔던 그 보도 자료인데요. 이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극성 장애를 가진 여성이 남편의 건강한 대변을 이식했더니 그 장애 증상이 극복되어지고 약물 투여가 중단되었다는 자료이고요. 또 하나는 양극성 장애를 가진 청년이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받았더니 약물 치료도 중단되어지고 ADHD도 개선되었다는 보도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료는 이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대사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특히 대사체 중에서도 단세지방산과 관련된 연구 자료입니다. 이 단세지방산이 충분한 사람은 음식을 섭취해도 이 단세지방산이 근육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단세지방산이 부족한 사람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지방 섭취, 특히 이렇게 염증이 발생함을 볼 수 있는 연구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것은 보스턴 마라톤 대회와 관련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입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뛰기 전에 미리 분변을 채취했고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끝나고 나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낸 상위 10%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변을 또 검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베일로넬라라고 하는 균이 많이 증식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실험쥐에게 베일로넬라를 섭취시켰고 그리고 나서 트레드밀을 뛰게 했더니 이 쥐 역시 일반 쥐에 비해서 운동 능력과 근력이 향상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전인가 하고 확인해 보니까 왜 우리 오랜만에 운동하면 다음날 이렇게 통증 있잖아요. 그 원인이 결국은 젖산 때문인데요. 이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근육에 쌓여서 우리가 진통을 느끼는 건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피로 물질인 젖산을 베일로넬라가 먹고 그들이 프로피오네이트라고 하는 근육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프로피오네이트를 생산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 자료는 우리 여러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아시죠? 저도 이전에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세로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거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세로토닌의 95%가 역시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울증이나 불안증, 파킨슨, ADHD 같은 이 정신과 질환도 역시 이 장의 미생물에 의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자료는 우리 인체에 면역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면역세포가 70% 이상이 장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세포를 교육시키고 이 교육이 잘못되면 자가 면역 질환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이거 자료이고요. 오른쪽 자료는 이 지금 붉은색과 보라색의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항암 치료를 받게 됐어요. 이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항암 효과가 있었고 한 사람은 non responder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두 사람의 분변을 쥐에 역시 이식시키고 암을 발생시키고 똑같은 그 치료를 시도했는데 사람과 똑같이 어, 사람의 이렇게 효과가 있었던 사람 진도 역시 항암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면역력이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빨간색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항암 효과도 없고 그리고 면역력이 전혀 올라가지 않는 걸 보면서 항암제에 반응하는 것도 역시 이 분변의 문제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연구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왜 인삼 섭취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인삼을 먹었으면 인삼빨이 받는다? 나는 체질적으로 인삼빨이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인삼에 있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유효한 성분인데 이것도 역시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그거를 잘게 쪼개서 세포에 넣어 주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체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역시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함을 알 수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자료는 여러분 석류가 여성에게 좋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석류도 역시 석류를 섭취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성분이 유로리틴 A라는 성분인데 이것도 역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석류를 먹는다고 모두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건 않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있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자료는 우리 왜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 아시죠? 이소플라본이 우리가 이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 일정 나이가 되면 여성들이 특히 갱년기라는 걸 앓습니다. 그런데 이 이소플라본을 섭취했는데 장내 미생물이 이걸 쪼개주는 미생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퀄이라고 하는 효능 물질을 만들고 이 이퀄은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여성 호르몬과 동일하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날이 오면 너무 좋겠죠. 우리가 모두 다 전혀 갱년기를 앓지 않는 정말 많은 필드에서 갱년기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제품을 전에도 그게 그분에게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6개월에 한 번씩 암 검진을 받는 케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이런 제품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 자료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우리 장 상태인데요. 여기 초록색 부분이 장 점막이고요. 흰색 부분이 장 상피 세포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렇게 얼룩덜룩한 요 자료들이 미생물인데 이 미생물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쪼개서 이 장 점막을 통과시켜 줘서 세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장내 미생물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또는 다양하지 않아서 제대로 쪼개지지 못한다면 그 먹은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냥 변으로 나오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질병인데요. 뇌, 폐, 간, 피부, 심혈관, 신장질환, 위장관.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 내용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의 95%가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가족력이 있다 하더라도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관리하면 결국은 발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사진을 올려두었는데요. 대장의 경우에는 100에서 1000종의 세균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일종의 미생물의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다양한 종류의 동물과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살아나갈 때 건강한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상태가 건강한 것이냐라고 이 지금 논문에 나와 있는데 결국은 다양성이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어떻게 높여야 할까요? 이거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연구를 했었고 유럽에서도 연구를 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자료는 여기 지금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있는 것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게 한 번도 이 현대 문명을 좋아하지 않은 아마존 사람들의 분변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이고요. 이 오른쪽에 거의 초록색으로 초토화되어 있는 것이 미국인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이 선진국의 경우에 오히려 이미 다양성은 많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높이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두 다 손금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우리 손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문 인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이크로바이옴도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답니다. 결국은 개인 맞춤형으로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우리 왜 타이레놀 같은 약은 DNA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어느 누가 먹어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마이크로바이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사람은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높은 사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낮은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만감과 관련된 거 먹어도 배고픈 거 있잖아요.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 그리고 지방 생성, 염증, 그리고 장 투과성 증가, 그리고 또 지방 축적과 염증, 그리고 지방산 산화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고 결국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심혈관 질환, 간 질환, 또 심지어는 동맥경화, 당뇨 이 모든 것들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높은 아이들이 IQ가 높더라. 그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높여주면 IQ가 높아질까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미 산모인 내가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높을 때 IQ가 높은 아이를 낳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다음 자료는 요즘에 성조숙증이나 또는 너무 키가 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것도 역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높을 때 비타민 D 흡수가 높아서 뼈 성장이 급속도로 잘 일어난다는 연구 논문이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자료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건강의 게이트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리고 구글 벤처스 설립자 빌 마리스는 2015년도에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의 큰 게임 체인저 즉 우리 개개인에게 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정말 우리 몸 안에 제약회사를 빵빵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미국에서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고 해서 10년에 걸쳐서 1조 달러를 들여서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이루어졌고요. 유럽에서는 2008년도부터 5년 동안 21조 밀리언 달러, 그리고 한국에서는 2023년도부터 10년간 1조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 관심을 가질까요? 결국은 누군가에게는 돈이 되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2022년도 5월 달에
사전 출시를 통해서 아메이의 HM파마와 함께 이 마이랩 서비스가 도입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10년 동안 했는데 31,596 샘플이 만들어졌는데 아메이에서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7만 데이터베이스가 모였습니다. 얼마 전에 그 스프링 컨벤션에서 보니까 2024년 12월까지는 7만 4천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로 모인 거로 봐서 아마 올해 안에 10만 이상의 데이터베이스가 모여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점점 확산되어지면서 결국은 우리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바이오 헬스 플랫폼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독보적이고요. 지금은 이게 미국이나 일본, 심지어는 또 다른 나라에도 다른 나라 아메이에도 이게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처음에 제가 2년 전에 이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는 것부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도 우리는 모르지만 벌써 1세대, 2세대, 3세대의 발전 현황이 있답니다. 1세대는 장내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게 1세대 기술이고요. 2세대 기술은 대사체 분석을 통해서 미생물의 역할이라든가 활동을 예상하는 거고 3세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라는 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역할 수행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까지가 이 3세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공하는 이 마이랩 서비스는 지금 안내드린 이 3세대 마이크로바이옴 그 기술이 도입된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뮬레이션 기술 자체가 굉장히 독보적이고요. 우리 몸 안에 제약회사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변비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는 누구나 다 내 3년 뒤에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 헬스케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 세계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활발한 이유라고 합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처음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1세대 기술입니다. 즉, 당신의 장에 이러이러한 미생물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끝인데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그죠?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마이랩 서비스는 이런 비슷한 정도의 연구가 세계 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벨기에 겐트 대학교의 시스템과 네덜란드 TNO의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두 곳은 하나는 국영연구소고 하나는 대학연구소다 보니까 실용화시킬 수 없고요. 우리랑 함께 이렇게 손을 맺은 HM파마의 피마스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실제 미생물을 배양해서 다양성과 대사체인 포스터바이오티스 증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술이고요. 이게 2022년을 기점으로 아메이와 20년간 독점을 맺었기 때문에 이 아메이를 통해서만 HM 바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분변을 채취해서 보내면 피마스 특허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변의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해주고 그걸 섭취하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개선된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 6가지 형태의 이 제품을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6가지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미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분석은 대사체 분석, 그다음에 포스트바이오티스 분석, 그리고 피마스 기술을 도입한 건데 혹시 이런 보도 자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호사에서 만든 FDA에서 승인받은 약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약이냐면요. 여러 가지 균 중에 CD프라고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한 설사로 하루에 막 20번 이상 설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95% 이상의 사람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데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건강한 사람의 변을 동결 건조시켜서 이렇게 캡슐에 넣은 게 약으로 FDA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분별을 드시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마이랩 제품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위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거는 의사협회 신문 자료인데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대변 미생물 이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상용화되었다라고 의협 신문에 달아주고 있고요.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대변 미생물 캡슐이 여기 또 사진에도 나와 있네요. 그다음 요 자료는 뭐냐면 2024년도에 넷플릭스에 건강을 해킹하다 장애의 비밀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요 내용은 뭐냐면 젊은 여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IBS라고 해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여성이 분변 이식을 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기 남동생과 자기 남자친구의 변을 집에서 이렇게 제조해가지고 이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면 본인의 문제는 본인의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해결이 됐는데요. 남자친구와 남동생이 갖고 있던 질환이 이 여성에게 옮겨가서 문제가 된다는 다큐멘터리니까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뭐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한 120건 이상의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사전 출시가 됐었을 때 스폰서님에게 제가 제일 먼저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쯤이 완경이 되어지면서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이 체중의 변화가 없었는데 앞자리 숫자가 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수면도 굉장히 편안한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었는데 그쯤에 입면 시간에 약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어서 제가 검사를 하게 됐고요. 그 검사를 해서 아니나 다를까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수면 관련 미생물이 굉장히 낮았고요.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치매를 앓으셨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인지 건강 관련 미생물은 그래도 보통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검사를 진행하게 됐고 6개월 후에 2차 검사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개선되어졌는데 이 인지와 수면 관련 미생물은 그렇게 많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HM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다시 또 안내를 받은 대로 생활 습관을 좀 바꾸면서 2차, 3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개선되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인지 건강도 점점 지금 4차 검사했거든요. 한 한두 달 전에. 근데 4차 검사 결과서도 보시는 것처럼 인지 건강 관련 미생물과 수면 관련 미생물 그리고 스트레스 관련 미생물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더 확신을 준 거는 저희 엄마인데요. 저희 엄마는 39년생이시고 현재는 87세신데 80세에 치매 진단 받으셔서 치매 한 4년 차 좀 지나면서부터 배변 관리도 안 되고 저를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하면서 도저히 저희가 케어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요양원에 입소하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골든백은 드시고 계셨었는데 그리고 참고로 저희 엄마가 10년 넘게 고혈압, 콜레스테롤, 고지혈 그리고 약간 우울 이런 부분과 관련된 약을 드시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골든팩은 원래 드시고 계셨는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엄마 분명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인지 건강 관련 미생물이 낮음을 알 수 있고요. 이거를 섭취하시면서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좀 막 뛰는데요. 지금은 1년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병원에 가서 전체적인 건강 검진을 했는데요.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 콜레스테롤 약, 우울증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지금은 유일하게 치매약만 드시고 계시고요. 지금은 너무 인지가 좋아지셔가지고 그 증명할 수 있는 분도 있거든요. 인지가 너무 좋아지셔서 본인의 의사도 정확하게 하시고요. 배변 관리도 스스로 너무 잘하고 계셔요. 물론 치매가 완치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작년 6월쯤에 이제 이 치매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데 2시간 정도 하는 인지 검사도 받으셨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담당 선생님이 도대체 어떻게 관리했느냐? 요양원에서 모시고도 나와서 데이케어 센터를 다녀도 될 정도라고 안내를 받아서 전 너무너무 진짜
우리 엄마도 복이 많고 저도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그 시점쯤에 어떻게 제가 아메를 알아듣고 하게 되었는지 저는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사례는 이분도 참 복잡하신 분이신데 67년생 여성이시고요. 지속적인 복통으로 1년 넘게 여러 병원에서 검진도 받고 심지어는 대학병원에서 VVIP 검진을 한 800여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일주일 동안 검진을 했어요. 원인 불명. 결론은 정신과적인 문제라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저를 만나서 마이랩을 진행하셨고요. 마이랩 진행하시고 이제 결과 나와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가지고 있던 일주일에 한 번도 변을 못 봤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마이랩 드시고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변비 증상은 없어지셨고 그 위에 꾸준히 드시면서 지금 만성 목통도 너무 좋아지셔 가지고 오른쪽 거 보이시나요? 1년 만에 검사한 거거든요. 이분 진짜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다고 진짜 지금도 열심히 2차 검사 후에 잘 드시고 계셔서 정말 그 한 사람의 삶까지 제가 개선시켰다는 게 정말 그 뿌듯함을 제가 가지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또 한 분은 여기는 이제 76년생 여성분이신데 고콜레스테롤의 당뇨 전 단계 변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마이랩을 진행을 했고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보다 2차 요번에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어제 결과가 나왔었네요. 이 3차 결과도 보시면 이 처음에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하위 3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상위 20%로 증가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거에 비해서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은 어, 상대적으로 그 증가된 상태가 좀 덜한데 뭐라고 안내가 되어져 있느냐면요. 오메가3 지방이 많은 생선과 그리고 저항 전분 즉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으라고 안내를 받기도 해서 지금은 이제 간 디톡스를 이번 일요일부터 진행하시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요분 같은 경우는 72년생 여성이시고 배변 시에 항상 본인이 먹은 상추를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다 막 이랬는데 이분도 역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고 물론 결과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고 맞춤형 제품을 진짜 먹은 지 2-3일 만인가 하루 만에 정상 배변을 했다고 해서 제가 너무 심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사실이라고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잘 드셨고 2차 검사 때 정말 굉장히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는데 3차 검사에서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도 높아지고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도 좋아졌는데 장내 유익균이 생각보다 줄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됐는지 하고 여쭤보니까 그 당시에 외식으로 매운 양념가리를 사서 드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집에서 먹는 그 캡사이신 같은 느낌의 먹었는데 그때 심한 설사 증세와 정말 식욕도 없어가지고 그 상태가 일주일 정도 진행되어졌고 그게 진정 국면을 보인 다음에 이게 체변을 한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검사 결과가 기대가 된다고 정말 그것 때문이었는지 다른 건 다 좋아지셨는데 장내 유익균만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5년생 여자아이인데요. 요 친구는 늘 새벽 4시에 깨서 잠이 안 온다고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워킹맘이신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 친구는 이 마이랩 검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는데 어떤 특이점이 있었냐면 수면 관련 미생물이 바닥이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근데 우리 이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을 드시면서 먹게 되면서 일주일도 안 돼서 한 번도 안 깨고 잔다고. 엄마가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튼튼 주스까지 섭취하면서 잦은 감기 증상이 개선되어졌고 최근에 3차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요분은 남자분이신데 71년생 남성이시고요. 당뇨 10년 차신데 이분은 당뇨 약을 드셔도 식후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 맞춤형 유산균과 우리 글리코다운을 드시면서 식후 혈당이 정상화돼서 약 끊는 건 겁을 내시지만 우리 글리코다운과 이 맞춤형 유산균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이세요. 그래서 2차 검사 결과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고요. 이분도 3차 했는데 요분 역시 생각보다 약간 장내 유익균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요분한테 요분 와이프에게 물어봤더니 요때쯤에 어깨 근육 파열로
복약 중에 있었고 별 생각 없이 체변을 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4차 검사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다음은 69년생 남성이신데 원래 맨지팩하고 조인트 가드 섭취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좀 배앓이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술, 담배 굉장히 즐기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지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유산균을 드셨는데 배앓이도 개선되어지고 건보 효과가 굉장히 만족스러우셔서 1년 뒤에 검사 결과가 이렇게 굉장히 개선되어졌고 이제 어, 이번 3월에 3차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제 자료는 아니었고요. 다른 의원이 발표했던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금방 안내드린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그리고 본인의 대표 장내 미생물 1위부터 5위까지 안내해 주거든요. 근데 정말 다양한 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인데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특히 삼겹살의 지방 부분과 닭껍데기를 즐겼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에 오이에 티제렐라라고 하는 균이 나왔는데 이게 포화지방산, 트랜스 지방산이 많은 함유된 고지방식 섭취가 많을수록 증가한다고 알려진 미생물입니다. 즉 우리가 내 똥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먹은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니까 결국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결국 그분들이 다 사실대로 실토하시더라고요. 놀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맞춤형 식단도 안내를 해줍니다. 5가지 유형으로 현재 안내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저푸드맵 식단이라고 해서 이 저푸드맵이라는 건 이 쉽게 발효되지 않아서 얘가 소장에서는 흡수가 안 되고요. 대장까지 가는 아이들인데 이 저포도매듭을 안내받는 분들은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또는 염증성 장 질환, 특히 복부 팽만 이런 그 불편감을 유발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되어지는 식단이고요. 이 식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검사를 안 했더라면 알 수 없어요. 왼쪽에 보시면 사과, 배, 망고, 체리, 수박, 복숭아, 자두, 살구, 감, 과일 주스, 말린 과일. 이거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결과를 받으신 분은 이걸 드시면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서비스가 없었다면 본인이 왜 안 좋은지도 모른 채로 내가 과일 잘 먹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식단까지 안내받을 수 있어서 너무 멋진 서비스가 아닌가 다시 한번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은 지중해식 식단과 마인드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요, 이미 이게 보니까 2013년에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은 장내 유산균이 이용할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의 섭취를 권장하는 경우이고, 이런 경우에 또 단세지방산의 생성량도 굉장히 증대시키는데 이 식단을 안내받은 분들은 특히 정제곡물, 정제당, 소금 및 포화지방을 제한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는 마인드 식단인데요. 이거는 이 지중해식 식단에 제가 다음번에 얘기할 이 대시 식단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혈압 관리에 필요한 권장되는 식단이거든요. 이 두 개를 합성한 게 마인드 식단인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마인드 식단을 하시게 되면 유익한 대사물질 생성을 증가시켜서 가바라고 하는 수면 관련 미생물 그리고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을 활발하게 일으켜주면서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제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플렉시테리안 식단인데 이거는 유연한 채식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런 분들은 특히 채소 중에서도 이 어떤 소화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양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잎줄기, 뿌리 등의 채소, 신선한 과일, 그리고 정제당과 가공식품 등이 제한함으로 인해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점수 계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 이분들은 초가공식품과 정제당, 정제탄수화물을 제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시 식단인데요. 이 식단 같은 경우에는 혈압 관리를 위해서 권장되는 식단이고요. 이 경우에는 고염분 식품 섭취를 제한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되어지고 또 유익한 대사물질 양을 증가시키는데 요것들을 안내받아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세요.
아, 나 그래, 그 맞춤형은 먹겠는데, 나 이런 식단 지킬 자신 없다. 나 그러니까 이거 먹어도 효과 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우리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만 섭취해도 분명히 개선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안내받은 식습관까지 지키신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니까 그 부분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요거는 지호셉 대표님이 2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한 20% 정도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증가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20%의 분들은 방부제나 이런 색소 가당이 많이 들어있는 인스턴트 식품 섭취. 방부제 왜 들어있는 건가요? 그죠? 미생물 생기지 말라고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장에 있는 미생물의 다양성,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우린 쉽게 먹잖아요. 머리 아프면. 근데 이 해열 진통제를 상시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다양성이 증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섭취, 제산제 아시죠? 소화제, 당뇨약, 해열제, 진통제, 고지혈, 정신과약. 이 중에 가장 우리가 흔하게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게 제산제 아니고 해열제 아닙니까? 이렇게 섭취해도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음,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 우리 왜 그 설문조사에 보면 음주 얼마나 자제하느냐고 묻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건데,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지효석 대표님 말씀이 그런 경우에는 평소에 한 포 정도를 먹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세 포 정도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예. 그리고 저는 이런 경우를 저도 사례가 있어요. 음. 그래서 사례가 있는데 요분은 75년생 여성이세요. 근데 악성 변비로 그리고 또 심한 편두통으로 타이레놀 상시 복용했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계속 진행되어지면 분변 이식을 받아야 된다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만나서 맞춤형 섭취를 하시게 되셨고 그러면서 주 2, 3회 배변을 하면서 굉장히 본인은 그나마 만족스러워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분이 알고 보니까 물을 하루에 한 잔도 드시지 않더라고요. 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리더님의 미용실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을 때 계속 막 정수기 물 떠다 주면서 물 마시라고 엄청 권장을 했었는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다른 미용실로 옮겨가셨는데 2차 검사를 했어요. 본인이 좋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결과는 사실 처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두통도 많이 좋아졌고 변이 주 2, 3회 정도 보게 되면서 2차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도 드시고 계신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개선을 위해서 정제된 탄수화물 먹지 마라. 패스트푸드 먹지 마라. 폴리페놀이 많은 음식 먹어라. 식물성 단백질 먹어라. 콩단백질이겠죠?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산이 많은 육류 섭취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 많은 생선 먹고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고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라고. 이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나의 상태와 나의 식습관까지 생활 습관까지 안내해주는 서비스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나도 멋진 서비스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은 마이크로바이옴과 체중 건강 아까 잠깐 안내했었는데요. 요 자료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과가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 자료를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분은 똑같이 사과를 먹었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가만히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이제 약간 흑인으로 되어 있는 요 분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한 개 먹었는데요. 뭐가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지방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은 또 사과를 먹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계신 분은 역시 사과를 한 개 먹었는데 인슐린이 갑자기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졌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맞춤형 영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마이크로바이옴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시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메이에서는 이 피마스 기술을 통해서 효능 분석을 하고 이 미충족 수요라는 게 뭐냐면 똑같이 더블엑스를 먹었는데 나는 좋은데 누군가는 나는 잘 모르겠어. 이게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가 아니고 이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이 그걸 흡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반응군은 개인 맞춤형을 통해서 반응군으로 만들어주고 또 반응군이신 분들도 고반응군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정말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식품을 아메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기대되어지고요. 정말 사는 날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9988234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혹시 의사들이 다 문을 닫는 거 아닌지 걱정은 좀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이걸 통해서 또 개발되어진 게 엔자임 바이옴입니다. 엔자임 바이옴. 시중에도요. 그 뭐죠? 갑자기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날까요? 네. 글루텐하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제품 밖에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그 역가 수치도 굉장히 높지만 이 62,800건의 그 분석을 통해서 뭘 알아냈느냐면 아, 굉장히 밤에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자도 멀쩡하고 라면을 삶아 먹고 자도 멀쩡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한 10% 정도가. 그분의 장내 미생물을 보니까 거기에 특별한 미생물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까지 넣어서 만든 제품이 정말 엔자임 바이옴. 이 3세대 기술의 1차적인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굿모닝 루틴들 많이 하고 계시죠?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니고요. 굿모닝 루틴과 마이크로바이옴 관계에서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가는 그런 분들 계세요. 아, 나 맞춤형 유산균 받았는데 오히려 변비가 심해졌다. 그런 분들은 한 포를 2번 내지 3번에 나눠서 드시면서 물 섭취가 충분하신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셔야 돼요. 근데 충분한 수분 섭취가 장 항상성과 장 면역 유지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단백질, 특히 우리가 먹고 있는 올 플랜트 프로틴, 이 완전 100%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근육 유지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아침에 이 물에다가 단백질과 맞춤형 유산균을 타서 섞어서 1분 정도 후에 드시게 되면 일반 우리 제품인 밸런스 위드인보다 훨씬 더 높은 활성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단백질이 결국은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하고요. 장내 미생물 군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메이가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가 이 서비스가 2022년도에 시작되어졌는데 보시면 2014년도에 미국 스탠포드 예방연구센터 프로그램, 즉 헬스 앤 웰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에 1,000만 달러나 지원했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고 아메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실행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맞이하고 있는 마이랩은 2017년도에 글로벌 아메이가 소통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더군다나 4, 5년 정도의 연구를 했고 2021년도 5월에 테스트 마케팅까지 거친 다음에 2022년 8월에 제품이 출시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양한 배합 유산균의 안전성도 확보했고 특허 등록 균주, 장내 부착 특허, 그리고 본사 뉴트리얼티 연구진과의 협업을 통해서 개인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 사람마다 다르다면서 왜 6가지야? 예, 300개의 균주 중에 선별된 6개의 균주, 그리고 40개의 배합 설계 후 피마스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 6개의 배합을 선정을 했고요. 한국이 피험자, 그리고 분변 샘플 9,000건을 통해서 피마스 결과를 검증을 해서 한국인의 96%를 만족시킬 수 있는 6가지 이 제품이 탄생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이 서비스 22만 원 또는 그 할인권을 이용하면 19만 원 절대 비싸지 않은 거고요. 지효섭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는 이 서비스를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실제로 제가 만난 소비자 중에 자기 아이가 쌍둥이였는데 이란성 쌍둥이였는데 미숙아로 태어나서 서울의 그 병원에서 이 검사를 받았답니다. 150만 원 주고 2명 300만 원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싸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시고 정말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아메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말 이제는 아메이의 3세대 결국은 헬스 앤 바이오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는 시점에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